비 오는 어느 날 아침, 참전용사의 장례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그의 마지막 길에는 한국 사람조차 없었죠. What does a foreigner know? Stay out of this. This is for Koreans, not your place.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조용히 도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지만 비를 맞으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국적은 미국이었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뜨겁고 누구보다 한국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보기엔 너무 울림이 큽니다. 지금 우리 함께 보시죠. 새벽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다니엘은 이미 눈을 떴어요. 습관이었어요. 미군에서 10년 복무했던 몸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침실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5년 전 한국에 온 뒤로 매일 아침 보는 풍경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파란 눈동자에 갈색 머리카락. 어디를 가도 외국인이라는 걸 숨길 수 없었죠. 오늘도 화이팅! 어색한 한국어로 혼잣말을 했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서툴렀어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매운 맛이 좋아졌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말이에요. Dad,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보면서요. 흑백 사진 속 젊은 군인이 웃고 있었어요. 윌리엘이었어요. 다니엘의 아버지였죠. 23살에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칠곡에서요. 다니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머니 베티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내 아버지는 한국을 정말 사랑했어. 마지막 편지에도 썼지. 이 나라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고. 다니엘은 그 편지를 외우고 있었어요. Korea is beautiful country. I want to protect these people. 정비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걸으면서 사람들을 봤어요. 모두 바삐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끔 시선이 느껴졌어요. 외국인이다. 그런 눈빛이었어요. 아기는 없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씀씀했어요. 다니엘, 왔구나. 정비소 사장 철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다니엘이 90도로 인사했어요. 한국식 인사를 배운 지 오래였거든요. 어제 김치찌개 어땠어? 정말 맛있었어요. 철수가 웃었어요. 다니엘을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동료 영철이 다가왔어요. 형, 오늘 뭐 할 거예요? 트럭 정비하고 오후에는 민방위 통역이요. 또 자원봉사야? 돈도 안 되는데. 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니엘은 미소 지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전 내내 트럭을 고쳤어요. 기름때가 손에 묻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를 고치는 일이 좋았거든요. 부서진 걸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요.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생각했어요. 한국을 지키려고 했을 때요. 점심시간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어요. 참치마요 맛이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6.25 참전용사들의 고령화로. 다니엘의 손이 멈췄어요. 화면에 할아버지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나이 또래분들이었죠. 가슴이 아팠어요. 저런 분들이 점점 돌아가시고 계시는구나. 아버지처럼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고령까지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모두 영웅이신데. 다니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서중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니엘 씨,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다니엘의 한국어가 점점 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어색한 발음이 남아 있었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어요. 민방위 체험을 하러요. This is air raid shelter. 다니엘이 영어로 설명했어요. During Korean War, people used this. 관광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다니엘은 뿌듯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서중미와 차를 마셨어요. 다니엘 씨는 왜 한국에 오셨어요? 서중미가 물었어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6.25 참전 용사셨거든요. 칠곡에서. 서중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계시는군요. 네. 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나라니까요. 다니엘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서중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아버님이셨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칠곡 방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어요. 주말에 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주 가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어머니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Hi, Mom. Daniel, how are you, honey? 베티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75세였지만 여전히 밝았어요. I'm good, miss you. When are you coming home?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Mom, Korea is my home now. But you're American. Dad died for Korea. I want to live for Korea. 베티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통화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5년째 한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인 것 같았어요. 한국어도 늘었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됐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Dad, am I doing right?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Yes, son, you're doing great. 다음 날도 비슷할 거예요. 정비소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거겠죠. 하지만 언제쯤 진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곧 그 답을 찾게 될 거라는 걸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어요. 하늘이 흐렸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다니엘은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트럭 엔진을 들여다보면서 볼트를 조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정비소로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실례합니다. 여기 외국인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남자가 말했어요. 철수가 나왔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보훈처에서 나왔습니다. 김태호라고 합니다. 김태호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다니엘이 손을 닫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다니엘 클락 씨시군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김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었어요. 내일 이 근처에서 참전용사 장례가 있어요. 김태호가 서류를 펼쳤어요. 박영수 씨, 88세. 6.25 참전용사인데 무연고예요. 다니엘의 눈이 커졌어요. 무연고요. 가족이 없어요.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됩니다. 순간 다니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행정적으로 처리된다고? 잠깐만요. 그분이 6.25 참전용사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와요? 정말 아무도요? 김태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다들 바쁘거든요. 김태호가 무관심하게 말했어요. 다니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분들이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이게 맞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 그래도 국가에서 장례는 치러드리죠. 김태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다니엘은 믿을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김태호가 떠나고 나서 다니엘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철수가 다가왔어요. 다니엘, 괜찮아? 사장님 이상해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분인데 혼자 가신다니. 점심시간에 영철과 얘기했어요. 내일 그 장례식에 가볼까요? 왜? 모르는 사람인데 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참전용사잖아요. 형도 바쁘잖아. 왜 남의 일에 신경 써? 영철의 말에 다니엘은 더 속상했어요. 서중희에게 전화했어요. 중위님,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요? 참전용사 장례식이 있는데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어요. 다니엘 씨, 저도 바빠요. 모르는 분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아버지 윌리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네. What should I do?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은 정비복을 입고 있었어요. 정장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만은 정중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관계자 몇 명만 있었어요. 모두 시계를 보며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맞나요? 연구차가 나왔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그 안에 계셨어요.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관계자들은 그냥 일처럼 처리하고 있었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다니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이건 잘못됐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셨는데 나라를 지키신 분인데 다니엘이 앞으로 나섰어요. 관계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경례를 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구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을 때 다니엘은 도로 한복판에 섰어요. 정비복이 비에 젖어갔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다니엘이 천천히 오른손을 올렸어요. 미국식이 아니었어요. 한국군 경례였어요. 서중위가 가르쳐준 그 자세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 기자가 있었어요. 이지후였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게 뭐지? 지후가 중얼거렸어요. 외국인이 한국군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서요.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후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연구차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다니엘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경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비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니엘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Well done, son. 아버지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You did the right thing.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마지막 차량이 지나갔어요. 다니엘이 손을 내렸어요. 주변이 조용했어요. 비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한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도요. 다니엘은 당황했어요. 이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지후가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기자인데요. 방금 장면을 촬영했어요. 다니엘이 고개를 저었어요. 인터뷰는 안 할게요.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니엘이 돌아서려고 했어요. 지후가 다시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니엘 클락입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5년째 배우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후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다니엘이 잠깐 망설였어요. 제 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였어요. 지후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다니엘이 떠나고 나서 지후는 혼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3분짜리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특별한 게 담겨 있었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다니엘은 집에서 샤워를 했어요. 몸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뭔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았어요.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그냥 이방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Dad, I think I understand now. 영어로 말했어요. This is why you came to Korea.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다니엘은 평안하게 잠들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11시. 지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몇 번째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비복을 입은 외국인이 빗속에서 경례하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진실해 보였어요. 이건 꼭 알려야 해. 지후가 제목을 적었어요. 한국을 지킨 건 군복만 입은 자들이 아니었다. SNS에 영상을 올렸어요.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댓글이 달렸어요. 와, 진짜 감동이에요. 그 다음엔 공유가 시작됐어요. 10번, 50번, 200번.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1만, 5만, 10만.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은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어제 일이 꿈만 같았어요. 세수를 하고 정비소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KBS 뉴스팀입니다. 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네네. 인터뷰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그 영상 보았거든요. 영상이요? 다니엘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상이 올라간 것도, 난리가 난 것도요. 죄송한데, 무슨 영상이죠? 아, 아직 모르세요? 인터넷 보세요. 대랑 왔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니엘이 급하게 인터넷을 켰어요.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나왔어요. 어제 그 경례 장면이었어요. 조회수가 50만을 넘고 있는 것을 보자 다니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댓글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진짜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이네요.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감동의 눈물이 납니다. 이런 분이 진정한 애국자예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어요. 쇼 아니야? 외국인이 왜 참견해? 한국 망신시키지 마라. 관종 아냐? 다니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런 관심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정비소에 도착했어요. 입구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기자들이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었죠. 다니엘이 뒤로 물러섰어요. 저기 왔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기자들이 달려왔어요. 다니엘 클락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계획된 일이었나요? 질문이 폭우처럼 쏟아졌어요. 다니엘은 패닉 상태였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인터뷰는 한마디만요. 기자들이 더 달라붙었어요. 그때 철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는 일하는 곳이에요. 가주세요. 철수가 다니엘을 감쌌어요. 괜찮아. 들어가자. 정비소 안으로 피했어요. 다니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너 유명해졌어. 전국적으로. 철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모든 뉴스에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참전용사에게 경례한 미군 아들. 제목들이 화려했어요. 영철이 다가왔어요. 형, 진짜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다니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근데 사람들이 감동받았잖아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MBC, SBS, 신문사들. 모두 인터뷰를 원했어요. 다니엘은 모든 전화를 거절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점심시간에 편의점에 갔어요. 사장님이 알아봤어요. 그 유명한 분이시네. 조용히 해주세요. 다니엘이 부탁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사인 좀 해주세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다니엘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오후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Daniel, I saw the news. 베티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Mom, You're famous. All over the world. 정말 해외 뉴스까지 나갔나 봐요. I'm so proud of you, honey. 어머니가 말했어요. Your father would be proud too. 다니엘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Mom, I just did what felt right. That's exactly what your father would have done.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앞에도 기자들이 있었어요. 뒷문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맞나 싶었어요.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메인 뉴스였어요. 시민의 작은 실천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화면에는 어제 그 영상이 나왔어요.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했어요.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적을 떠나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다니엘은 TV를 끄고 싶었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을 다시 봤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였어요. 좋은 댓글이 많았지만 나쁜 댓글도 여전했어요. 외국인이 설치네. 진짜 한국인은 뭐 했나? 다니엘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좋은 의도로 한 일인데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을 원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기자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한숨을 쉬었어요. What have I done?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틀리지 않다는 걸요. 박영수 할아버지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이 문자 하나가 다니엘의 마음을 달래줬어요. Maybe this is worth it. 다니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상의 관심은 부담스럽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었나 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어요.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윌리엄이 웃고 있었어요. You did good, son. 아버지가 말했어요. Now the real work begins. 다니엘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기자들을 피해 다녔어요. 뒷문으로 출입하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다녔죠. 유명해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오후 정비소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실례합니다. 다니엘 클락 씨 계시나요? 35세 정도의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철수가 나왔어요. 또 기자세요? 아니에요. 저는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니엘이 작업복을 벗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날 비 속에서 경매하신 분이시죠?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순간 상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상민이 깊이 인사했어요.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다니엘이 당황했어요. 아,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저는 박영수의 손자입니다. 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니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바로 그 할아버지의 손자였구나. 할아버지가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함께 해주셨어요. 상민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니엘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해요. 철수가 의자를 가져왔어요. 할아버지는 1935년생이셨어요. 상민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18살에 자원 입대하셨죠.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여하셨어요. 다니엘이 조용히 들었어요. 중공군이 개입한 후에도 계속 싸우셨어요.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요. 상민이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사진에는 18살 박영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너무 어려 보였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중얼거렸어요. 다음 사진들을 넘겼어요. 전투복을 입은 모습,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마지막에는 훈장을 받는 모습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나라를 지켰다는 걸요. 상민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상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따로 살았어요. 부모님이 바빠서요. 다니엘이 상민의 표정을 봤어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전쟁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상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옛날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겨워했어요.
다니엘의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상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아버지도 6.25 참전용사셨어요. 칠곡에서 전사하셨죠?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후에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은 뭐였어요?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맙다고 하셨어요. 상민이 대답했어요.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어서 고맙다고요. 후회는 없다고 하셨어요. 다니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요. 상민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쓰신 편지예요. 편지를 펼쳤어요. 손글씨가 떨리고 있었지만 내용은 또렷했어요. 나는 이 나라를 지켜서 자랑스럽다.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 당신이 격려해 주신 덕분에. 상민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기억해 주셨어요. 다니엘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큰 일이에요. 그때 철수가 다가왔어요. 다니엘, 국방부에서 전화 왔어. 다니엘이 놀랐어요. 국방부요? 장관님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네. 상민의 눈이 커졌어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상민이 말했어요. 무연고 참전용사 장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다니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당신이 만든 변화예요. 시간이 지난 후 상민과 함께 칠곡으로 갔어요. 아버지 윌리엄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어요. 유엔군 묘지였어요. 하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다니엘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윌리엄 클라크.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봤어요. 1928년부터 1951년까지 23살에 돌아가셨어요. 다니엘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어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격려했어요. 상민도 함께 절을 했어요. Dad, I brought a friend. 다니엘이 영어로 말했어요. His grandfather fought beside you.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 다니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한국에 오셨는지요. 상민이 옆에서 들었어요. 사람을 지키려고 하셨던 거죠.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요. 둘이 함께 묘소를 정리했어요. 새 꽃을 가져다 놓았어요. 하얀 국화였어요. 할아버지도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상민이 말했어요. 함께 계시면서 옛날 얘기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실 거예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요.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에 상민이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물론이죠. 다니엘이 웃었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싸우셨으니까요. 그날 밤 다니엘은 평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상민이라는 친구가 생겼어요. 아니, 형제가 생겼어요. 꿈에서 아버지와 박영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두 분이 함께 웃고 계셨어요. Well done, boys. 아버지가 말했어요. You found each other.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거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였어요. 1년이 지났어요. 다니엘은 대전현충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왔어요.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다니엘 씨. 관리소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아졌어요. 오늘은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안내 잘해드릴게요. 다니엘이 가슴에 찬 명찰을 봤어요. 자원봉사자 다니엘 클라.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한국 국적 취득자. 1개월 전에 한국인이 되었어요. 정말 긴 과정이었어요. 한국어 시험, 한국사 시험, 면접까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귀화 허가서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미국 관광객들이 다가왔어요. Excuse me, could you help us?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Of course. I'm Daniel, a volunteer guide here. 다니엘이 영어로 대답했어요. Where are you from? Your English is perfect. I'm American too, but now I'm Korean. 다니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My father fought in the Korean War. He's buried here. 관광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That's amazing. Could you show us around? 현충원을 안내하면서 다니엘은 뿌듯했어요. 아버지와 다른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요. This section is for UN forces. My father is over there. 관광객들이 감동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어요. 점심시간에 상민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정말 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형, 상민이 손을 흔들었어요. 상민아, 왔구나. 둘이 포옹했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죠? 상민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오시는 날이잖아요. 다니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드디어 한국에 오시는 거야. 75살에 첫 해외여행이신 거지.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니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자신이 뿌리 내린 이 땅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나라를요. How do you feel? 상민이 영어로 물었어요. 요즘 영어도 배우고 있었거든요. Nervous but excited.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한국을 좋아하실까 걱정이 돼. 당연히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곳이니까요. 상민의 말에 다니엘이 안심했어요.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 베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Daniel,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Mom! 다니엘이 달려가서 안았어요. 1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베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you look so good, honey. I missed you so much, Mom. 상민도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Oh, you must be Sangmin. 베티가 상민의 손을 잡았어요. Thank you for being Daniel's friend. 3일 동안 서울 곳곳을 구경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베티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Everything is so beautiful. 베티는 이제 이해했어요. 왜 다니엘이 여기 살고 싶어 했는지요. 마지막 날, 칠곡으로 갔어요. 아버지 윌리엄의 묘소였어요. 베티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Mom! No. I'm fine. I want to stand. 베티가 고집했어요. 다니엘과 상민이 베티를 부축했어요. 아버지 묘비 앞에 섰어요. William, 베티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I brought our son. 목소리가 떨렸어요. He's a good man. William just like you. 베티가 묘비를 만졌어요. He found his home here where you died for these people. 다니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이제서야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Mom,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다니엘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베티가 놀랐어요. Your Korean is so good now.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버지처럼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베티가 김치찌개를 맛봤어요. It's spicy, but delicious. 모두 웃었어요. 다니엘이 매일 해 먹어요. 상민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아버지 나라에서 살면서 아버지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베티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I feel at ease now.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작별했어요. 언제 다시 올 거예요? I'll see you again next year. Now, Korea is my second hometown. 베티가 웃었어요. Take care of him, Sangmin. 물론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다니엘은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외로운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현충원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았어요. 참전용사 유족들이 방문 예정이었거든요. 다니엘 씨, 오늘 특별한 분들이 오세요. 관리소장이 말했어요. 6.25 참전용사 가족들이에요. 전국에서 모이셨어요. 다니엘의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주시면 고맙죠. 당신만큼 잘하는 분이 없으니까요. 오후에 버스가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리셨어요. 모두 80세가 넘으신 분들이었어요. 다니엘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다니엘을 알아보셨어요. 그 유명한 외국인 아니야? 이제는 한국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동지구나. 할아버지가 다니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날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이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녁에 아버지 묘소에 갔어요. 매주 가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Dad, Mom came to see you. 영어로 말했어요. She understands now why you love this country.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I'm proud of you, son. 다니엘이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여기가 고향이에요. 한국어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곳을 지킬게요. 아버지처럼요. 묘비에 새 꽃을 놓았어요. 하얀 국화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현충원에서 봐요. 또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와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았어.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날 밤 다니엘은 행복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어요.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아버지일 것 같았어요. Good night, Dad.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두 언어로 인사했어요. 이제 다니엘은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